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CT 촬영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요. 이 방사선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뭔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많이 찍어도 되나? 그냥 불안하고. 두 번째는 이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도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내가 암 치료를 하는데 이 발암성 물질 이거를 방사선을 또 쬐게 되면은 내 암이 더 악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걱정들도 사실 많이들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암 환자분들 지금 현재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복부 CT, 흉부 CT 찍고 계시고, 암 치료, 이 표준 치료가 모두 다 끝난 분들 같은 경우는 암 종류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CT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년째, 5년째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 걸로 해서 5년까지 마무리하는, 그래서 CT를 찍는 횟수가 사실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이 진단용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이 방사선이요, 어떻게 한 가지로 답변 내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같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CT 촬영하면서 받게 되는, 또는 PET-CT 촬영하면서 받게 되는 이 방사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실 이 방사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방사선은 생물학적으로 유해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 방사선이 유해한데 이거의 상한선, 자, 이거 이상은 나쁘고 이거 이하는 괜찮다 하는 그 상한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방사선은.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라는 거는 웬만하면은 피폭되지 않는 거, 받지 않는 게 좋고, 방사선을 꼭 받게 되는 경우라면은 그거는 그 사람과 사회에 정말 이득이 될 때만, 해보다 이득이 될 때만 사용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이 방사선 기본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단용으로 받게 되는 CT를 통해서 방사선을 받게 되잖아요. 첫째, 유해한 게 맞고요. 두 번째, 이 양은 상한선, 이거 이상 CT를 찍으면 유해하고요. 이거 이하로 찍으면 괜찮습니다 하는 그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방사선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 방사선 근처에서 항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상한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이 방사선에 있어서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을 찍는 게 안전한지, 3번을 찍는 건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상한선은 사실 없는 상태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하는 CT가 정말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찍는 것인가, 그것만이 이제 사실 개념적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면 방사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방사선을 쬐을 때 어떤 영향이 여러분 몸에 미치는지 그걸 또 알아야겠죠. 방사선은요, 크게는 두 가지의 영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방사선 양 이상을 피폭되게 되면 급성으로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급성으로 아예 백혈병, 급성으로 아예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원전 사고나 이런 거가 터졌을 때 급성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그런 양 이상으로 노출됐을 때거든요. 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급성으로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장기간, 한 30년, 40년, 50년이 지났을 때 천천히 우리 몸의 세포에 돌연변을 일으켜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진단용으로 CT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방사선 양은 급성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그 기준에는 안 미치는 방사선 양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자, 확률적으로 30년이나 40년 이렇게 오랜 기간 지났을 때 그때는 확률적으로 암 발병률을 높일 수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이 방사선이 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오랜 기간 서서히 조금씩 뭔가를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방사선을 1년에 4번
5년 동안 찍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냥 확률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사선 CT를 1 년에 한 번 찍은 것만으로도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어떤 일이 30년, 4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1 년에 4 번이나 5 번을 촬영을 해도 그분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률적으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영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찍는 그 CT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 방사선은 이 확률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방사선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CT 찍고 있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암 발병률을 높일 것이냐.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요. 지금 3 개월에 한 번씩 보통 흉부 CT, 복부 CT 이 2 개를 같이 찍거든요. 그래서 3 개월에 한 번씩 찍으시면 1 년에 4 번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를 찍게 되면은 30 년이나 40년 이후에 암 발생 가능성이 10,000분의 1 에서 100분의 1 정도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10,000분의 1 에서 100분의 1 이라는 거는 10,000명 중에 1명 또는 100명 중에 1 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10,000분의 1 에서 100분의 1은 차이가 크잖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방사선 실제로 피폭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폭됐던 양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상치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어떤 실험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방사선 CT를 찍게 하고 그랬을 때 30 년, 40년 후에 암이 걸리나 이런 실험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사선을 찍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사고들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니까 만약에 내가 CT를 1 년에 한 4번 정도 찍고 있다라고 하면은 30 년이나 40년 후에 암 발병률이 10,000분의 1 정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 자,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고민하는 거 하나는 자, 지금 당장 암을 더 돌연변이를 더 가속화해서 내 암 치료를 더 망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기에는 진단용으로 받는 방사선 CT는 돌연변이를 당장 일으키는 그런 방사선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랜 기간 좀 지났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들, 확률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꼭 찍어야 되는 분들만 찍으려고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요. 유방암 1기,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 항암 치료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이암으로 재발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CT 안 찍고 초음파만 보면서 가시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방사선 노출을 웬만하면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은 보통 이제 3 개월에 한 번 정도 찍어서 이 항암제가 잘 듣고 있는지, 만약 내성이 생겼다면은 빨리 약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 개월에 한 번씩 지금 CT를 찍는 게 여러분 치료에는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6 개월이나 1 년에 한 번 그걸 찍는다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항암제가 지금 내성이 생겨서 암은 커져가고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6 개월, 7 개월 후에 그거를 발견하고 약을 바꾸는 것보다는 빨리 그것을 발견하고 약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암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도 재발될 확률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3 개월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재발을 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암 치료의 지금 경과에는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 개인마다 득이 더 큰 거를 대학병원 주치의들이 결정해서 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CT를 찍는 이 개월 수는요. 자,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주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는 심지어는 재발을 해서 항암을 받는 중인데도 CT를 1 년에 한 번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CT를 찍었을 때 방사선 노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1 년에 한 번만 찍는다. 유럽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재발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항암제가 듣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너무 답답해서 한국에 그렇게 들어올 일이 있으면은 그냥 사비로
CT를 찍고 가는 경우까지도 있으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진료받는 분들도 CT 찍는 기간은 6개월 정도 또는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더 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CT 찍는 거를 두려워도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거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찍는다고 하면 사실 참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지금 치료하는 항암이 듣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기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찍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치료 경과에 훨씬 더 득이 된다. 하지만 찍을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찍는 횟수를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건강에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발률이 정말 낮은 암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100세 이상 바라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CT를 많이 찍었을 때는 30년, 40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건 확률이기 때문에요. 안 찍을 수 있다면은 안 찍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뭐 다 억지로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너무, 난 지금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있는데 너무 자주 찍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은 주치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맨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방사선의 기본 원칙, 그 중에서 그 세 번째, 방사선은 우리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이걸 머릿속에 꼭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CT나 이런 거 촬영하는 거는 우리에게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은 치료하는 거에 전념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화이팅!